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2008년식 포르쉐 957 카이엔 터보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들은 조금 많은데, 보통 올드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패키지 작업 중에 하나가 오디오 교체 혹은 스피커 튜닝, 카우디오 튜닝 관련된 부품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차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블랙박스나 보조 배터리 등, 그리고 AV 장치들,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등등이 있겠죠. 오늘 작업할 내용은 포르쉐 순정 부품을 활용하는 이제 PCM 오디오 교체랑 후방 카메라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이제 AV 시스템입니다. 카플레이도 되고 라디오,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포르쉐 정품으로 인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워런티가 2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2년 내에서는 무상 처리 받을 수 있고요. 직구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직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워런티가 불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너무 비싼 편이라서 솔직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고 워런티도 안 되고, 그리고 제품을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번 차량은 저희가 정품 인증된 제품으로 해서 수입을 해왔고요. 교면 영롱한 박스 안에 포르쉐 클래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포르쉐 클래식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PCCM 이렇게 압축해서 이름을 부르고요.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순정 매뉴얼처럼 두꺼운 책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겉보기에는 중국산 안드로이드 오렌처럼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포르쉐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USB에다가 플레이 기능을 꽂아서 쓰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거나, 무선도 안됩니다. 무선을 쓰려면 여기에 동굴이 하나를 더 꽂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 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맵 파일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동작을 하는데, 한국 내비는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기본적인 부속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쪽엔 부자재 박스를 열어보면 설치에 필요한 부속들이 꽤 있습니다. 얘는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냥 단순히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작업들을 병행해 줘야 돼요. 코딩도 필요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작업 전에 차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나왔던 PCM 2.0 모델입니다. 보존 상태가 너무 좋네요. 기능은 라디오, 싱글 CD, 트렁크에 있는 CD 체인저까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전에 옥스 모듈을 설치했다 제거한 것 같아요. 여기 케이블이 생뚱맞게 하나 있고, 상단에 보면 구형 블랙박스 제품이랑 IR이랑 GPS랑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우 내비게이션 제품들이 매립되어 있을 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정리해서 다 제거할 겁니다. 저 모듈이 보통은 트렁크에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트 밑에 난리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설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끔하게 선정리가 될 수 없는 구조였고, PDI 작업이라고 해서 차량 출고돼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부두에서 차를 가지고 온 후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모듈이고, 내비게이션 DMB까지 볼 수 있는, 말끔히 제거할 겁니다. 클래식 카들은 이런 불필요한 눈에 가시 제품들을 싹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소장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작업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가니쉬를 뺐습니다. 이게 영상에 보시듯 이 차는 아마도 한 번도 가니쉬를 뜯지 않았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도 안 뜯은 차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블랙박스 라인들은 다시 정리해서 후방 카메라 타공이랑 새로운 배선을 추가해서 다시 전면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핀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살아있죠. 옛날 차량 마감재들이 굉장히 묵직해서 들고 있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방수철인데, 고무링 틈으로 지금 빼놨네요. 저 힌지 사이에, 보통은 저 사이로 집어넣는데 방수처리 하면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하게 선을 이쪽으로 빼놨네요. 계속 작업이 이어나갑니다. 여전히 이 밑에 배선은 많습니다. 다 철거해야죠. 자, 오늘 포르쉐 957 카이엔에 설치될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아까 PCCM 제품들은 제가 보여드렸고, 보통 올드카에서는 AV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AV는 오디오 앤 비디오인데 PCCM 같은 경우에는 AV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모니터로 후방 카메라라든가 블루투스, 카플레이 기능들을 쓸 수 있으니까 AV 시스템 통합 모듈로 쓰기에는 완벽하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이제 블랙박스, 필수적인 요건이죠. 요새 차에 블랙박스 없는 차가 없을 정도로. 블랙박스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주차 녹화를 오래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차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와서 전방 후방 사진을 볼 수 있는지, 두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말했던 주차 녹화에 특화된 제품들이 파인뷰 라인들입니다. 파인뷰 라인은 기본적으로 초저전력 녹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서 전류 소모량이 거의 한 100배 이상 적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단점은 여기 시큐리티 등이라고 하죠. 불이 계속 들어오거나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반짝반짝거리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까지 다 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 소모량은 낮은 대신 오래 녹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보조 배터리 없이 사용한다 해도 배터리 컨디션이 짱짱하다는 가정하에 최소 한 달, 두 달 정도는 안전하게 녹화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20A 같은 대용량을 끼우게 되면 예상 녹화 시간은 500일 정도 나오는 거죠. 500일 동안 차를 세워놓을 일은 없겠지만 수치상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후자로 말씀드렸던 알람 기능들은 아이나비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아이나비는 지금 QXD1 프로, LCD 없는 퀀텀 두 가지 라인업이 가장 많이 나가고, 기본적으로 화질도 좋은 대신 전류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용량이 큰 걸 해야 돼요. 최소 15A 이상부터, 많게는 30A까지 끼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파인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시간 알람 기능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동굴을 꽂아 쓰는 게 있었는데 분량이 하도 많아서 지금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기능을. 오류가 하도 많았었거든요. 아이나비는 여전히 실시간 통신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알람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패스. 이 차에는 이미 하이패스가 달려있지만 너무 오래된 거라서 건전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RF 타입으로 매립을 해드릴 거예요. RF 타입은 유리창에 붙여도 되지만 글러브 박스나 바닥이나 이런 안 보이는 곳에 매립을 해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RF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돼서 안 보이는 위치에 있더라도 하이패스가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블랙박스 하이패스 패키지, 이거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앤 비디오 시스템, 블랙박스, 하이패스, 보조 배터리 시스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 준비된 게 에코파워 캡 썬더스타입니다. 이 안에는 캡에서 셀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듯이 이런 셀이 6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2.7V 짜리 325A 짜리가 직렬 6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순정 배터리 용량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순간 가해지는 전압과 전류량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 스타트를 하거나 이 스위치를 누르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한 번 정도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실용성이 매우 좋죠. 가격은 일반 AGM 배터리 가격에 상하는 수준이지만 이 제품을 설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완전 신차량이라서 전자장비가 너무 많고, 전자장비가 많아지다 보면 계기판의 오류 코드라던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전자장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등록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폭스바겐 계열,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이 차량들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더 예민해요. 그 차량들은. 그래서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차에서 전자장치들을 아예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동작 안 되는 기능들이 꽤 생기겠죠. 그런 이유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고등을 뜨거지게 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별개의 얘기지만 시동성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전압이 안정적이게 계속 차에 인가되다 보니까 오디오 음질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차량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2V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특성상 시동을 걸면 제너레이터가 발전하면서 13.4V 이상, 14.4V 미만까지 전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보강 용도를 쓰면
안전하게 오래도록 더 배터리를 유지 보수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팔렸던 제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제품들은 더 좋아질 거예요. 전기차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뭐 차 배터리 바닥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들은 이런 셀들이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안전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보호 회로들이 있어요. 국산 제품들이 좋은 이유가 안에 보호 회로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약이 이상하게 전해압이 감지되거나 뭐 쇼트가 나거나 그러면 알아서 손에서 회로가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방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물론 차 배터리와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차 배터리 컨디션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량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은 길어질 거고, 당연히 차를 한 두세 달 이상 방치하면 방전이 되거나 배터리 수준은 효율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캐패시터들 때문에 올드카 혹은 신형 차량에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치할 패키지 제품들이고요. 지금 차에는 설치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PCCM도 아까 연결해서 테스트했고, 블랙박스 라인 위에 있던 거 불필요한 선들 싹 다 걷어내고, 뒤쪽에도 말끔해졌죠? 말끔하게 걷어냈습니다. 이 차량은 PDI 작업할 때 아예 내장재를 다 탈거하고 작업해 두었기 때문에 저 배선을 100% 걷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내장재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고, 차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저희가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배선 정리도 아까와 다르게 깔끔하게 또 해드렸고요. 이제 블랙박스 뒤에 달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부착하고, 이제 블랙박스 기존에 있던 양면 테이프 제거하고 조립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얘기인데 957 카이엔 트렁크에는 이렇게 CD 체인저랑 CD 체인저 위에는 보스 앰프가 들어있습니다. 보스 앰프가 들어가는 경우는 포르쉐 카이엔 터보, 그 다음에 GTS 두 차종에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 카이엔 중에서도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에는 이렇게 보스 오디오 옵션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스 오디오가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스피커 개수도 많아질 뿐더러 서브우퍼까지 추가된 파워 앰프로 음악 듣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는 무조건 전원을 인가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대파사의 워크샵 차저 35A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시간당 35A를 만들어내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차들은 90A 정도 쓰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면 완충됩니다. 완전 방전됐을 때의 기준으로요. 지금 보면 완전 가득 차 있죠. 어제 밤부터 계속 충전기 물려놨기 때문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배터리 컨디션도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따 암전류도 테스트 해볼 건데, 배터리를 충전을 완충한 다음에 그다음에 암전류가 혹시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도 체크하려면 V8 4.5L 어마무시한 터보 엔진이죠. 자, 이렇게 하루 반나절 정도 꼬박 작업한 끝에 완성된 957 카이엔 튜닝입니다. 실내로 가서 튜닝된 장면을 한번 볼까요? 포르쉐 PCCM 모듈 유닛입니다. 정품이죠. 인증받았기 때문에 워런티도 2년 동안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부분은 마무리되었고, 블랙박스도 깔끔하게.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볼 때 이렇게 방해가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자의 시야가 이쯤인데 블랙박스가 저기 있으면 시야가 가릴 테니까 저희는 최대한 안 보이게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를 올려볼까요? 메인 오디오는 PCM 4.0 오디오 시스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순정 UI와 되게 흡사하죠. 전부 순정기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핸들 리모컨이라던가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전부 다 그대로 활용하는 제품들이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카플레이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선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선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되면서 카플레이 인식을 하죠. 인식 빠르죠. 유선을 쓰면 장점이 튕기거나 이런 오류율이 없습니다. 턴이 좀 노출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짧은 선을 써서 어디 휴대폰을 거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쓰거나 코일 타입을 쓰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무선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동굴이 하나 꽂으면 끝납니다. 핸들 리모컨에 있는 트랙 버튼이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똑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 파워 캡 전원 보강은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설치했습니다. 14.4V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점프 스타트 기능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남아있던 전류가 일시적으로 차량으로 내보내서 점프 스타트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대신 저 조건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지 않았을 때만 동작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완전 방전되면 저 녀석으로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쟤도 차단이 됩니다. 깔끔하죠. 미국 직수입 모델이라서
여기 에어컨 그 리어 공조용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이쪽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이 왼쪽에도 있는데 얘는 공조로 막혀 있습니다. 저렇게 다 잘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리였습니다.